한마디로 저는 확실히 특수적이긴 해요. 1인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보다 그래도 좀 더 벌리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난 더 벌어서 부모님 보양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실 나온 거예요. 인간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직업은 창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애한테도 좀 그런 관점을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지금 주어진 거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순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라. 그래야지 좀 불안함을 좀 견디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느낀 거는 어느 정도 또 나름대로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원하는 세그먼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절대 작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어그로를 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큰 어그로, 정말 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올바른 얘기하면서 맞는 얘기하면서 유명해진 저는 그 길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맞아, 우리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 앞으로는 컨텐트 마켓 핏 찾아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1인 창업 관련해서 사례들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인사이트 있지 않냐, 이런 뭐 사례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그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닌데 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진 건 인정합니다. 네.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중에서 그 포리얼이라고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 거리에서 우산 파는 컨텐츠를 하셨는데 그거 되게 조회수 잘 나고 되게 인사이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인 우산 판매하는 컨텐츠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우와, 지식 창업 좀 하시긴 하는데. 진짜요? 그거 멋지다, 되게 진짜. 흥미로운 얘기긴 해요. 네. 그래.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돼. 뭔가 맞아. 챌린지나 맞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너무 그 입만 털어가지고 쉽게 돈 벌려고 했나 봅니다. 그니까. 우리도 그 지금의 나름의 어떤 균형점이 오기 전까지 되게 메시지나 포맷 실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또 그건 조슈님이 진짜 잘하시던데 링크드인에서 포스트 올릴 때도 저는 조금씩 그 키워드를 생각하고 테스트하는 목적으로 올리신다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이 남자 좀 비범하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저는 근데 배운 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냥 공략집이 딱 있거든요. 해외 맞아요. 리서치 해보면 그러면 다 알려줘요. 다 떠먹여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어디지? 디맨드 커브 거기 가보면 공략집이 되게 많아요. 맞아. 뭐 링크드인 공략집 딱 해가지고 막 맞아. 몇 페이지 있는데 그걸 그냥 따라했어요. 되는데? 그 링크드인 공략집 세 줄 요약 부탁합니다. 세 줄 요약. 첫째, 첫 두 줄에 후킹을 해라. 둘째, 개인적인 얘기를 해라. 셋째, 그리고 그건 생각이 안 난다. 두 번째 것을 기억해라. 네, 두 번째 것을 기억해라. 셋째는 400자 이내로 써라. 이거 했어요. 네. 그 조씨님 그걸 좀 매번 조금 약간 포인트를 다르게 하고 그것의 성과를 보면서 이 키워드가 내 오디언스에게 좀 맞는구나를 그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말해주는 게 저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뭐 1인 기업을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사람이랑 절대 안 맞는 사람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업하기 어렵긴 하시겠다. 맞아요. 고객에게 민감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해왔던 루틴대로만 콘텐츠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맞아요. 저도 진짜 가끔 그런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에 와가지고 하면은 진짜 꾸준하게 영상 한 30개 올렸는데 썸네일이 다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게 뭔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은 효율적인 게 뭔지를 항상 고민하시는데 저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효과성. 예를 들면 우리가 권투를 한다 쳐요. 근데 머리를 때리는 것과 턱을 때리는 건 다르잖아요. 턱은 크리티컬한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핏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안 생각하고 난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되겠지. 어떻게든 올리면 방은 뭐든 바꿨지. 되겠지. 알고리즘이나 선택해 주겠지. 말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막 창작하고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수도 있겠다. 너무 이걸 또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제가 이렇게 삽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는 사실 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라 좀 생각하거든요. 제가 삽질을 해도 살 수 있게 삶의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탐색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그것이 모두에게 현재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메시지가 너무 그 당장의 삶의 과제가 큰 사람에게 그렇지, 너무 맞아요. 무책임한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정말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언젠가 그렇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기회가 좀 더 평등하게 나눠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누구에게나 그런 자유가 주어지진 않는다.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좀 관료적인 규율 하에서 일하는 것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불행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사회가 되게 나에게는 즐거움이겠지만 누군가에겐 되게 괴로움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처럼 뭔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인 기업이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리스크 낮게 그 자유를 추구하는 여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추천하지만 뭐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 이제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만 1인 창업을 한다는 그 준비하는 것도 말씀하실 때 약간 운이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한마디로 저는 확실히 흙수저이긴 해요. 진짜 완전 흙수저예요. 진짜 집에 돈도 없고 그냥 뭐 이거 엄청 가난하다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 막 유복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SK텔레콤에 들어갈 때는 모두가 경사였던 거지. 막 연봉 1억을 넘는 그런 케이스가 한마디로 우리 가문에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셨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 기반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기반. 1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래도 5억은 벌어야 됐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5억도 없이는 솔직히 저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1인 창업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반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3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솔직히 지방 같은 데서 뭐 내 주거비를 좀 더 줄이고 그런 식으로 일을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직장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에 저처럼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 재산도 없으면은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수동 소득이라고 하죠.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조금이나마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가만히 있어도 그거를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배당 주식이라는 데 넣은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내가 아예 완전히 폭망하더라도 있으니까 최소한 살아남을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지 그것조차 없이 시작을 한다? 솔직히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기반을 스스로 만드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직장 되게 생활을 오래 한 거죠. 나이브하게 그건 사회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막 퉁쳐버렸는데 네. 저의 나이브함과 아니에요. 저의 유복함이 반성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조차 없어서 못 나와요. 그쵸. 네. 저는 되게 나이브하게 되지 않을까? 인생 뭐 대충 살았는데 잘 살아지던데. 네. 근데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전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숙할 필요도 너무 가벼울 필요도 없다.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자기 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뭔가 도전을 하고 창업을 한다?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자청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한 진짜 현실적으로 되게 좋았던 얘기는 뭐냐면 스타트업은 누가 하냐? 금수저가 한다.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 봉양 걱정 같은 거 안 하니까 자식 봉양 걱정 안 하니까 뜨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 근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는 그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1인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전보다 그래도 좀 더 벌리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난 더 벌어서 부모님 봉양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검증해가지고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군요. 아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훌륭한 사례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씨님이 많이 성공해가지고 좋은 롤모델이 되주면 좋겠어요. 저는 100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파이팅입니다. 그때 뭐냐면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뭐냐면 이 불확실성 자체가 점점 더 난 사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엄청 많아지고 선택지가 있죠. 너무 많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직업은 창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압축 성장을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엄청난 프레셔를 견디면서 내가 그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안 무너지고 멘탈 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창업을 해가지고 막 빨리 뚫어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신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럼요. 좀 굳이 비교하자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 축에 속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망해서 지금 진짜 단단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자기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많이 잘 알고 그 다음에 한번 던져보고 싶어 그러면 해보는 거는 전 너무 추천을 하는 바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창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 창업을 하는 게 좋죠. 뭐 저가 그냥 이 창업 관련해가지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명언 한마디 더 던져도 됩니까? 네. 현재의 조건으로 미래를 전제하지 말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술 변화도 너무 빠르고 조직 문화도 너무 빠르게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되게 직무 전문성을 키울 거야, 하나의 전문가가 될 거야 하지만 뭐 송규령 박사님도 하시는 얘기지만 뭐 한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된다. 현재의 직무가 없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조건이 뒤흔들리고 있는 시대니까 말씀하셨던 창업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이 거창한지고 조금 더 브로드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의 인간이 자연스럽게 좀 추구하게 되는 어떤 커리어 성장의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커리어 성장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또 명언하고 가르쳐 버리기 말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한테도 좀 그런 관점을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지금 주어진 거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순간 올바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라.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좀 불안함을 좀 견디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제가 직무적으로 내가 어떤 직무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좀 아득하거든요. 유치원 이제 딱 접어들었는데 그 학부모 모임 같은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연스럽게 그 애들 미술학원 그리고 특히 다 맞벌이 하니까 결국 학원을 좀 돌려가지고 육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학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학원 많이 가고 영어 유치원 많이 가는데 사실 또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그래서 대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교육받았듯이 뭔가 그렇게 막 사교육을 받고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게 그냥 막연하지만 좀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해요. 그래가지고 1인 창업가 된 코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의 교육이 뭐냐, 미래의 학교는 무엇인가, 지금처럼 정해진 교육이 맞는가, 절대 아니고 크리에이터가 다 돼야 된다. 나는 전 지구적으로 전 인구의 80%는 2050년쯤 되면 80%는 다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고 믿고 있다. 라고 과감하게 좀 되게 레디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다 해야 크리에이터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청자 해주죠? 서로가 시청자가 시청자가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아니, 왜냐하면 생산 수단이 이제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자원이 넘치는 시대가 오죠. 그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월급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렇죠. 네. 전 세계가 기본 소득을 얻는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오죠. 네, 오죠. 저는 그게 2040년 안짝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할 거 없으면 결론. 크리에이터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크리에이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심심할 거야. 인생이. 어. 나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맞아. 수도 있고. 나도 봐줘, 나도 봐줘. 나도 우리가 나 혼자 부자 이거 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 얼마 정도 돈으로는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재벌들이 월 3천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쓴대요. 알고 계셨어요? 되게 많이 쓴다 생각보다. 많이 쓰죠. 많이 쓰죠. 3천만 원 어떻게 쓰지? 3천만 원을 흥청망청 쓰는 거죠. 어쨌거나. 뭐 그냥 뭐 기름값이던 뭐던 뭐 선물값이던 여행비던. 근데 그 임계점을 잘 넘지 않는데요. 3천만 원이라는 것을. 그럼 그분들은 그게 정점인 거죠. 행복의. 그 정도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정도 2천 정도 3천 정도를 만약에 내가 월마다 꾸준히 번다면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뭔가 일을 안 해는 일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꾸준히 하긴 할 텐데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쉬어도 별 무방할 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패시브 인컴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인생은 자유로워진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부자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군요. 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였고 네. 그
절대적인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 혼자 부자라고 하는 채널명을 지었을 때 나 혼자 부자 될 건데 이런 뜻 절대 아니었고 나 혼자서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였고 결국은 홀로 오롯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희 채널 가지고 약간 채널 이름 가지고 살짝 욕먹은 적이 2번. 동먹게이드보다는 저를 되게 애정하시는 분들이 야 네가 지향하는 가치랑 맞아? 야 그거 맞아?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때 맞다고 하셨어야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전 이렇게 살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모지지 못해가지고 네. 저 달라졌어요. 저 나 혼자 부자 될 건데요. 저는 당신이 부자 되는 말에 상관없거든요. 저 혼자 부자 될 건데요.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영어 채널을 세일즈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왜 우리 나 혼자 부자 채널을 구독해야 되는지 네 한 번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유사한 그 뉴스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레터를 쓸 때 제가 항상 얻는 게 있어요. 이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직접 듣고 그리고 제가 보고 쓰면서 내 것이 되고 있어요. 실제 내 꿈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썼던 500개 스타트업을 산 흑인 개발자가 계셨었어요. 미국에는. 그게 미국 1위 흑인 부자신데 그분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평범한 중산층 흑인이셨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개발자에서 일하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이직을 하고 M&A를 통해서 100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보면서 효과적으로 가치 사다리를 올라가신 느낌? 그러니까 사다리를 어쨌든 잘 올라가신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 같은 걸 익혔던 것 같아요. 나 혼자 부자를 구독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감각들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레퍼런스가 쌓이면 그것은 MBA랑 똑같은 효과를 얻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운전할 때 들을 팟캐스트가 없었어요. 아 너무 실용적이다. 진짜 없었거든요. 그 얘기 많아요. 그 예. 얘기 많아요. 근데 영어 팟캐스트 듣기에는 그러니까 운전에 신경 쓰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팟캐스트 있으면 좋겠다. 근데 생겼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자.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고 너무 든든합니다. 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그냥 1인 기업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트렌드가 이런 방향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 혼자 부자에 함께 하시면은 그 앞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이것을 좀 초기부터 같이 할 수 있는 초기 구독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심히 컨텐츠를 또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나 혼자 부자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 같이 부자.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